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오늘의 우문공답 주제는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협착증이 있을 때 PSLD라고 말하는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든지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과 같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시기에 따른 재활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은요, 크게 치료 이후에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래서 첫 한 달 이전, 1주에서 3주까지를 보통 1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4, 5주, 6주 정도까지를 2기, 그리고 2달 전후를 시점으로 3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1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요, 이제 소위 이제 치료를 한 직후거든요.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처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해놓은 자리라든지 이런 부위에 상처가 잘 안 물고는 있는지, 또 그리고 특별한 염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코어 운동도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해 나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해 놓은 자리, 해당되는 마디에 있는 신경이 주변 조직과 늘어붙지 않도록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는데요.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막 또는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액을 제거하고 나면 디스크 막을 열을 가해서 성형을 해서 단단하게 다져주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상처가 좀 아물어서 단단해지는 데까지 한 4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힘을 많이 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경의 아까 유연성을 유지하는 부분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가 잘 됐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다시 아픈 분들 또는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MRI를 찍어보거든요. 찍어봤을 때 실제로는 신경 압박이 별로 없어요. 압박됐던 것들이 잘 제거되고 했는데도 아픈 분들, 이분들의 실질적인 원인은요, 신경 주변에 유착이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경이 늘어붙지 않도록 움직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시술한 직후에는 막 일어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당기는 운동들이라든지 아니면 누워서 복부에 힘을 주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상처 부위 관리. 상처 부위는 잘 안 울고 있는지, 또 염증은 없는지. 최근에는 어쨌든 항생제도 사실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고 또 수술장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염증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염증이 있으면 특히 열도 나고 누르면 막 아풍들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특히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를 굽히게 되면 아무래도 디스크에 받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앉아 계실 때는 우리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혹시 이제 소파에 앉으시면 너무 푹신하게 되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돼요. 그래서 좀 너무 푹신한 소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를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은 좀 허리 무리가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디스크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셔서 디스크에 맞는 압력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걷기는요,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기를 하시고 30분 정도 걸으시면 충분해요. 30분 정도 걸으시면 잠깐 휴식을 취해서 근육들이 긴장되지 않도록 쉴 틈을 좀 주셔야 됩니다. 눕는 자세. 눕는 자세는 우리가 엎드려서 눕는 자세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자세는 피하시고요. 바로 눕거나 옆으로 돌아 눕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 누워 계실 때 무릎에 여기 사이에 방석 이렇게 받쳐주시거나 베개 같은 걸 받쳐주시면 좀 더 편한 자세로 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는 자세.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안 되시고 앞으로 돌아 누우셔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때도 돌아 누울 때 중요한 것은 몸이 트위스트 되지 않도록, 꼬이지 않도록요. 통나무가 구르듯이, 로그롤링이라고 말하는데요. 통나무가 구르듯이 전체가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보조기는 그 역할이 척추의 디스크를 이제 보호하고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이 보조기 착용의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를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 허리에 있는 근육이 줄어들고요. 보조기가 맞닿는 부분의 근육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근막에 자극이 생기기
생겨서 또 다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주 정도. 그리고 샤워하시는 건요, 보통은 실밥을 뽑고 나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뭐 방수밴드 이런 게 나와서 붙이고 샤워 잠깐 하시고 다시 바꿔 끼시면 되긴 하는데, 샤워하실 때는 이제 허리를 숙이지 말고요, 내 몸은 똑바로 서서 샤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데요. 흡연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질환에도 절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혈액순환이 줄어들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 좋은 여러 가지 운동, 치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담배 안 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도 안 좋죠. 음주가 왜 안 좋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음주를 하시게 되면 몸속에 염증 반응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안 울고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까지는 금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건 드는 것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적극적인 피하시고요. 만약 물건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물건을 좀 분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구부리고 드는 것을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조개를 하고 계시겠지만 허리는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나 발목, 고관절을 이용해서 다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집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보조기를 하고 있는 한 달 동안에는 사실 막 활발하게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으나, 이 운동을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달 되는 시점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 컨디션을 거의 100 가까이 만들려고 하면 갑자기 0이었던 컨디션이 100이 될 수 없어요. 차츰 이렇게 강도를 올려나가면서 한 달쯤 됐을 때 내가 이제 거의 90에서 100% 정도 될 수 있는, 내 몸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단계로 차츰 올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4주가 넘어가면 2기에 접어드는데요. 2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부 조직의 이제 이동성 및 하지 유연성을 이제 유지를 해주고 근력을 키우는, 근력 증가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 범위가 좀 넓어지는 스트레칭이 때문에요. 1기에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 운동을 했다라고 치면, 이제는 허리도 조금 구부리고 다리도 조금 이렇게 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종류의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요. 한쪽 다리로 짝다리로 서가지고 또 한쪽 다리 반대쪽 발목을 이렇게 잡고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그리고 데드버그 운동 하실 거예요. 데드버그, 누워서 우리가 그 팔다리를 교차하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 운동이 이 시기에 하면 도움이 됩니다. 3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7주에서 한 11주 정도 시기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시기를 저항 운동기라고 말합니다. 저항 운동기. 2기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3기부터는 이제 진짜 힘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3기는 실질적으로는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격한 운동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과격한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들이 예를 들면 점프하는 운동, 뛰기 같은 운동이에요. 점프를 포함하고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3기부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골프가 실제로는 허리에 굉장히 안 좋은 운동이거든요. 이제 허리를 숙이는 동작, 그리고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합쳐져 있는 동작이라 허리 관절 및 디스크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데요. 3기가 되면 골프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드는 것도 1기에는 당연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2기부터는 좀 조심해서 드라고 얘기하는데 3기쯤 되면요, 이제 물건 무게를 점차 증량합니다. 그래서 10kg가 넘는 물건도 사실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A라는 사람 10kg, B라는 사람 10kg 다 똑같이 10kg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체격도 다르고 힘도 다르잖아요. 10kg 정도 되는 물체를 들 수 있는데, 이 물체도 10kg부터 또한 10kg 후반대까지 차츰차츰 증량을 하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 맞춰서 3기 10kg 또는 15kg 이렇게 드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내 몸의 상황에 맞게 중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내시경 시술 이후에 저희가 시기에 맞는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부위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잘 됐을 때, 치료가 잘 되면서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은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내 컨디션이 괜찮은데 굳이 또 재활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또 통증이 막 심하신 분들은 아픈데 무슨 재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치료와 재활을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치료도 잘 돼야 되고 더불어서 재활도 잘 해주셔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 신경의 유연성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 직후부터 하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그걸 하게 되면 이미 다 신경하고 주변 조직이 늘었고 나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든요. 보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치료 이후 시기에 맞는 재활을 함께 해주셔야지만 보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